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신 뉴스 하나로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SK가 상반기 순이익 삼성을 제쳤다고 합니다. SK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지난 상반기 삼성그룹보다 더 많은 순이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대기업 전문 데이터 서비스 인포빅스가 8월 16일 10대 그룹의 계열사 단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SK는 올해 상반기 6조 1,952만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 늘어난 것으로 순이익은 삼성을 제쳐서 10개 그룹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잘했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여기에 SK텔레콤과 SK가스, SKC 등 상장사 대부분이 흑자를 기록했죠. 제가 SK가 참 좋은 기업이라는 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투자 종목 공개했던 바와 같이 SK와 SK 계열사가 많은데 알고 있었거든요. SK가 잘 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사인이 정말 분명했는데 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가격들이 다 폭락했잖아요, 주가가. 근데 왜 이렇게 싸지?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SK 주식이 18만 원에 제가 들어갔는데 밸류에이션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도 정말 저렴하게 느껴졌거든요. 뭐 올라도 18만 원 이상은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이오팜이 상장되면서 30만 원까지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뭐 SK 디스커버리, SKC로 재미를 좀 쏠쏠하게 봤고요. 특히 바이오팜은 제가 사지는 않았습니다. 바이오는 좀 약해가지고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많은 기업 중에서 올 상반기 제가 SK라는 기업에 주목했는지 오늘은 제가 기업을 공부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만의 관이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공유해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같이 가보실까요? 첫 번째, 주식시장에서 좋은 기업이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회사라는 거죠. 근데 기업은 어떻게 성장하죠? 저는 성장이라는 건 결국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산업 현장에서 유연하게 접목시키는 기업이 정말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00년만 해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가 국내엔 아직 안 알려졌을 때였단 말이에요. 네이버가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센세이셔널하게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갖춰놨는지 사회적으로 막 큰 울림을 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분당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초록색 건물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 정자동에 있는 네이버 그린팩토리에 막 기웃기웃 거려본 기억이 나요. 그리고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잖아요. 네이버가 얼마나 눈부시게 성장했는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이란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다. 두 번째로는 직원들을 위한 좋은 기업 문화가 마련되어 있는가. 세 번째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가지고 좋은 인재,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가. 이 3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비추어 봤을 때 SK라는 기업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대기업은 SK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가장 빠르게 앞서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각 계열사마다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너무 높고 또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 상반기에 제가 인터뷰했던 디자이너분이 계신데 CJENM에 6, 7년 정도 계시다가 SK텔레콤으로 이직하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매년 그 권위 있는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도 수상하시고 CJENM의 대표 브랜드 로고죠. 티빙이라는 그거 로고를 만드신 그런 디자이너 분이신데 SKT를 선택하셨다는 건 그만큼 우수한 인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회사다. 그리고 사실 그 기업에 계신 직원분들은 인터뷰 잘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문화가 워낙에 경직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개인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좀 조직 내에서 평가가 엇갈릴까봐 인터뷰를 잘 안 하려고 하시는데, 그분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 만한 기사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구나. 굉장히 열린 문화를 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도 이 지점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기업을 공부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방법. 먼저 공부할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샅샅이 훑어보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존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아마존 셀링 페이지 들어가 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앞세웠네, 이런 식의 문구를 넣었네, 이런 동영상까지 있네, 이렇게 리뷰를 남기는구나, 다 보여드렸잖아요. 사이트도 직접 가보시면 압니다. 이 기업이 어떤 감성을 가졌는지. 정말 대표 이사님이 양복 입고 딱 정자세로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업은 선지적인 막 이러면서 이렇게 딱 궁서체로 적혀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 반면에, 아니면 정말 막 직원분들이 막 힙하게 일하시고 계신 모습, 재밌는 콘텐츠가 많은 건 배달의 민족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긴 사실 디자인 회사이자 콘텐츠 회사라고 느껴지는 게 그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훑어보는 거. 이렇게 요즘 스타트업들은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결국 기업의 얼굴이라는 걸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인력도 따로 배치해 두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가야 하잖아요. 그럼 글로벌로 가려고 했을 때 이 외국인들도 어떻게 이 기업에 대해서 알 거냐는 거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알 거죠. 근데 막 공식 홈페이지가 막 영어로 번역도 잘 되어 있지 않고 막 5년 전, 10년 전에 업데이트한 그대로다라고 하면은 조금 아쉬운 거죠. 이렇게 기업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최신 뉴스를 살펴보기. 최신 뉴스를 샅샅이 살펴보시면 좋아요. 뭐 CEO의 인터뷰라든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는 포부, 뭐 6개월에서 1년 전 것까지 다 봅니다. 너무 많은데 싶으시겠지만 사실 뉴스 양만 많을 뿐이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정말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전문 경제 뉴스 어플도 소개해 드릴게요. 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린 바 있는데 스낵이라는 어플입니다. 스낵을 보시면 국내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또 팟캐스트, 아니면 해외 뉴스까지 그날 경제 뉴스들이 큐레이션 돼서 올라오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유료 회원이 아니라서 이 8위까지밖에 못 보는데 언제까지 뉴스 네이버 앱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이거 스낵 어플 한번 깔아보시고 매일매일 그날 경제 이슈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언론사 사이트로는 조선비즈와 더벨 사이트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두 언론사의 경제 뉴스가 가장 정확하고 좀 예리하다고 느껴져요. 물론 제가 뭐 언론정보학과 나온 제 생각이고 네. 기사 볼 때 디테일에 집착하는 편인데 디테일이 잘 담겨 있어서 좋습니다. 세 번째, 잡플래닛과 블라인드를 적극 활용하라. 잡플래닛도 보여드릴게요. 잡플래닛과 블라인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잡플래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그 직원분들께서 직접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후기를 남기는 그런 어플이에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 생각하면서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그대로 쏟아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일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좋을 땐 또 좋은 걸 다 표현하시거든요. 저는 기업을 공부할 때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일할까?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왜냐면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가 식당만 가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진짜 막 서비스가 너무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게 곧 매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막 김치 너무 맛있어서 여쭤보면 이 김치는요 우리 사장님이요 뭐
그 전라남도 여수에서 갓을 직접 재배해가지고 소금 팍팍 뿌려서 고춧가루 팍팍 뿌려서 그래서 재배해서 만드는 김치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가 하면 여기 물 좀 갖다 주세요 하는데 밥 다 먹을 때까지 물이 안 오는 그런 식당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결국 직원들의 성취감이고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리더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잡플래닛을 보면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 꼭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일 투자할 종목이 약간 아리까리하다 이러면 잡플래닛 들어가서 한번 여기에 재직 중인 그 직원분들이 어떤 얘기 하시는지 어떤 수다 떠시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재직자분들의 언어로 그 기업을 실감나게 분석하는 방법도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물론 이게 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조작도 많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에 더 들어간다면 최근에 신입사원을 언제 채용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력자 위주의 채용이 아니라 신입을 채용했다는 건 사실 기업이 리소스를 들여서라도 좀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 사람을 키워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좀 투자적인 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래에 투자한다는 개념이니까 사실 지금 당장 막 성과를 빠르게 내야 되고 지금 당장 실적을 내야 되는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는 신입을 채용하기가 어렵죠. 근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미래 플랜도 잘 짜여 있는 회사들은 직원도 충분히 채용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이 일자리 시스템이 그렇게 정규직을 채용하기 좋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와 잡센 많이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잡엔 많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최신 증권사 리포트 읽기. 먼저 종합적인 증권사를 보고 싶으시다면 한경닷컴 증권 사이트가 있어요. 각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리포트와 투자 의견, 목표 주가 등을 하나로 모아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컴퍼니와이즈 리포트라는 사이트에서도 최신 증권사 리포트를 그때그때 바로 업데이트돼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NH면 NH, 미래에셋이면 미래에셋, 특정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신 리포트가 소개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고요. 삼성팝에 접속하시면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FN가이드라는 페이지는 금융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요. 보다 시각적인 데이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원한다고 하시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본문에 사이트 링크 모두 추가해 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경제 유튜브 채널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신과 함께 진짜 신과 함께 너무 좋아. 그 세 명의 그 관록 있는 진행자 분들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제 잘하신다는 그 경제 신들이 모이셔서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계신데 정말 이제는 9시 뉴스보다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채널인 것 같아요. 신과 함께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신과 함께 꼭 들으시길 바랄게요. 매일매일 콘텐츠가 정말 쉴 새 없이 올라오고요. 그날의 주식 시황이라든지 앞으로의 투자 전망 그리고 국제적인 뉴스까지 모두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냥 이게 뉴스같이 느껴져요. 뉴스같이 느껴지고 경제 초보, 주식 초보 정말 막 이제 막 발걸음 떼기 시작한 분들은 이분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참고 한 달만 들어보세요. 네, 한 달만 들어보시면 귀가 뻥 뚫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재밌는 거죠. 저도 그렇게 입문을 했거든요. 저 믿고 따라와 보세요. 저도 정말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이 세 명의 그 주식 경제계 정말 내로라 하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시고 전망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투자는 어디가 유리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지 주옥 같죠 매 순간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 쓰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걸 실제로 받아 써서 공부하시는 블로그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정말 강추.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고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동 중에 들으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평소보다 조금 더 그냥 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점점 유튜브 촬영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카메라를 친구 바라보듯이 이 수많은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말씀드릴 수 있게 됐고요. 연휴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주도 갔다가 와서 또 영상 업로드가 늦어졌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확진자가 너무 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속상하지만 우리도 잘 이겨내야죠. 또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면역력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소문 좀 내주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안녕.